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키스트의 이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초임계 유체를 안티솔벤트로 이용해가지고 미세 입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40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안티솔벤트는 넌솔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이거를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초임계 유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초임계 유체를 말씀을 드릴 때 인계 온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계 온도라는 게 유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나 키네틱 에너지가 있는데, 어느 이상 온도를 올리면은 그 에너지가 상당히 커가지고 압력을 아무리 줘도 차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온도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이상의 온도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일단 온도 가스상에서 이쪽으로 압력을 쭉 올려가도 액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압력은, 인계 압력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액상에 있는 것을 압력을 온도를 올리면 기화가 돼야 되는데, 인계 압력 이상으로, 인계 온도 압력 이상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가스상으로 되지 않는 영역을, 그 이상의 압력을 인계 압력이라고 하고요. 그 인계 온도 압력 이상에서의 존재하는 그 제3의 유체를 초임계 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압력, 이제 액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100개와 200개와 300개 몰리면은 기체의 성질은 그대로 액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체 성질을 상당히 유지하면서 밀도는 액체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포트의 덴시티나 솔벤트, 그러니까 덴시티는 액체처럼 그러니까 접근을 하고, 따라서 솔벤트 파워는 액체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액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스코시티나 디피지비티 같은 것들은 기체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제 초임계로 이용되었던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커피에서 카페인을 뽑아내는 거라든지, 플레버를 추출하는 거, 또는 아스팔트에서 초임계 프로판으로 오일을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을 제조하는 거라든지, 암모니아 합성하는 거, 또는 드라이 클리닝이나 초임계로 폐수 처리하는 쪽에 지금 활발하게 상업적인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림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솔루트들이 핑크랑 파란색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CO2 덴시티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가스부터 시작해서 슈퍼크리티컬 페이즈에서 리퀴드, 솔리드 페이즈로 가는데요. 덴시티가 증가를 하면서 이 솔루트의 그러니까 솔벤트 파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 녹아나고요. 대신에 이 리퀴드랑 초임계랑 비교를 하면 리퀴드는 디퓨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초임계 같은 경우에는 CO2가 로컬 덴시티 아규멘트 해가지고 이렇게 분자들 사이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프로 움직일 수 있고 하는 디퓨지티에 상당히 좀 자유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디퓨전 레이트나 비스코시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서페이스 텐션 같은 건 거의 가스처럼 운동을 하는 그런 모양을 봅니다. 이게 이제 커피에서 카페인을 뽑아낼 때 몇 가지 상승 효과가 있는데, 처음에는 카페인을 녹이는 용해력이 초임계 CO2로 갔을 때 상당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침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액체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 웨이팅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액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임계 상태에서는 서페이스 텐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페이스가 존재를 하면 거의 다 웨이팅이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솔루트와 CO2가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로는 매스 트랜스퍼나 비스코시티가 기체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손쉽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승 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 수십만 톤의 디카페인 커피들이 지금 CO2 방법으로 추출이 되고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안티솔벤트로 그럼 어떻게 입자를 제조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이 고분자를 녹이는 솔벤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솔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 조건이 이 고분자는 이 솔벤트는 고분자를 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솔벤트는 또 CO2랑 섞여야 됩니다. 대신에 폴리머는 CO2랑 섞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폴리머에 대한 안티솔벤트가 그래서 처음에 그 고분자를 녹인 솔벤트를 CO2가 들어있는 첨부에다가 분사를 시켜가지고 점점 CO2가 많은 페이지로 들어가면서 그 포인트 3N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한쪽에는 솔벤트랑 CO2 페이지가 되고 한쪽에는 이제 폴리머 페이지가 되는 그런 조작을 하는 것을 이제 슈퍼크리티컬 안티솔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단일상으로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아토메이션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이상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 CO2가 섞이면서 들어있는 솔벤트는 밖으로 확산을 해나가고, 또 CO2는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고 하는 그 속도가 액상에서 섞을 때보다 상당히 빠른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임계상에서 여기에 그 솔벤트와 CO2의 확산 속도를 빨리 줌으로써 폴리머가 뉴클리에이션을 빨리 주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확산 속도에 의해서 뉴클리에이션이 되고 따라서 뉴클리에이션 속도가 빨라지면은 매우 작은 파티클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장치는 배치 모드랑 컨티뉴어스 모드가 있는데 배치 같은 경우에는 초임계를 보안 용기에 채워놓고서 폴리머가 담겨있는 솔벤트를 여기다 분사를 시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그냥 폴리머가 담겨있는 솔루션을 여기다 넣어놓고서 CO2를 여기다 펌핑해 주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치 모드로 제조를 할 수 있고요. 연속적인 거는 사실은 CO2를 실린더에서 연속으로 펌핑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크리스탈라이저 CO2로 꽉 차가 되고, 그 다음에 프레셔는 이쪽에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CO2가 연속으로 흐르는 과정 중에 폴리머가 담겨있는 솔벤트를 이쪽에 분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여기 이제 그 분사가 되면서 뉴클레이션이 되고 파티클이 생성이 되면 이 필터에서 받아내는 식으로 운전이 되는 것을 연속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치가 요거는 이제 랩 스케일로 가지고 있는 장치인데요. CO2 첨부가 있고 요 CO2를 요 펌프가 고압으로 초임계 압력으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열교환기가 초임계 온도까지 올려줘가지고 초임계 상태의 CO2가 셀 쪽에 이제 침투를 그러니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프레셔 레귤레이터를 통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CO2를 원하는 압력 온도에서 맞춰놓고서 운전을 하는 도중에 고분자가 담겨있는 이제 그 솔루션을 이 펌프에 의해서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치고요. 요게는 폴리렉틱 애시드를 저희들이 메리고 계란에서 나온 폴리액을 쌤은 지금 그냥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 굉장히 일레귤러한 파티클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스타스톱으로 폴리렉틱 애시드를 메실렌 클로라이드에다 녹인 다음에 저희들 장치에 초임계 CO2가 들어있는 장치에다 분사를 시켜서 필터에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에서 요즘 사이즈가 한 3마이크론 되니까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초임계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솔벤트로 사용하는 것이 그냥 액상의 CO2라도 그 파티클이 얻어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솔벤트랑 그 리퀴드 CO2가 호모지니어스하게 합쳐져야지만 그 파티클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액상으로 CO2를 흘리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분사해서 얻은 파티클들이고요. 이거를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재보면은 대부분 다 서브 마이크론의 파티클 사이즈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도를 25도씨에서 놓고서 압력을 75에서 77에서부터 150바까지 그 변화를 시켰을 때의 분포도인데, 이게 이제 분포도가 이렇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액체에서는 그러니까 온도를 정해놓고 압력을 변화시켜도 사실은 그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벤트랑 그러니까 CO2랑 그 메실렌 클로라이드가 얼마나 빨리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파티클 사이즈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액체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파티클 사이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정해 놨고요. 단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안티솔벤트로 초인계상이 아니고 그냥 그 액상으로 사용을 해도 파티클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게 35도씨 초인계상에서 압력을 80에서부터 150바까지 변화를 시켜가지고 제조를 한 겁니다. 요거를 저희들이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관찰을 해보면은 온도는 35도씨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77바서부터 150바까지 증가를 했는데, 77바 쪽 낮은 압력에서 가장 그 작은 파티클이 얻어지고 점점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77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0.1 마이크론 이하의 파티클도 얻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저희들이 파티클 사이즈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커져가지고 서로 혼합이 잘 될 경우에, 그래서 빨리 뉴클리에이션이 일어날 경우에가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에 이제 27도서부터 40도씨까지, 그리고 압력은 40바서, 사실은 이제 40바서부터 150바, 200바까지도 실험을 했는데, 대개 이제 CO2 덴시티에서 그렇게 보면 CO2 덴시티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일정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파티클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폴리레틱 애시드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 택한 거는 그것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서 서서히 몸속에 있는 물이랑 반응을 해서 하이드롤리시스 반응을 일어나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디폴리머리제이션이 되면은 혹시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폴리레틱 애시드 속에다가 약물을 인캡슐레이션을 시켰을 때 그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그 밖에 쌓여있는 폴리레틱 애시드가 분해되면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고, 그래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 이용하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될 수 있는 약들이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라이소자임이라든지, 또는 알부민 종류들, 모바인 세럼 알부민 같은 것들을 그런 이제 폴리머 파티클 속에다가 그러니까 같이 인캡슐레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비 실험으로 저희들이 라이소짐이나 알부민 같은 것들을 사다가 저희들 장치에서 이제 분사를 시켰는데, 상당히 작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50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 같은
파티클 사이즈 같은 것들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요 장치에서 같이 분사를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인캡슐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파티클을 조금 아까 이병철 박사께서 폴리에틱 애시드에 대한 크라우드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메틸린 클로라이드를 한쪽에 폴리머를 녹이는 솔벤트를 쓸 수도 있고요. 조금 아까 연구하신 것처럼 폴리머를 그렇게 하이드로프로로 카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CO2 챔버에다 분사를 시키면은 메틸린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이 사실은 드럽 비즈니스에서는 리지드 솔벤트가 남아있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이제 하이드로프로로카본 같은 것들을 쓰면은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실험들도 상당히 준비가 그러니까 실험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특허 준비 때문에 이제 그런 발표를 제대로 이제 다음번에 좀 발표를 할 단계가 됐는데, 상당히 괜찮은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시스템인데, 메틸린 클로라이드에 폴리레틱 그리콜 에시드인지 폴리스타이렌 폴리머 같은 것들을 녹여서 분사한 거고요. 만약에 변 박사님 계시지만은 플로로폴리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녹이기가 어려운 특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연력학적으로 용해도 측정을 하시는데, 그때 시스템을, 그러니까 한쪽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선정을 하고 플로로폴리머에다가 그게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선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폴리비닐된 플로라이드 같은 것들이 나노 사이즈로 얻어졌을 때 코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제 마이크로 사이즈를 얻는데, 나노 사이즈로 가는 거랑 마이크로 사이즈로 가는 거랑 나중에 프로덕트 퀄리티가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주제의 사스법으로 폴리머를 얻어내는 쪽이 사실은 보분자 의학 쪽에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어서 지금은 실험을 했고요. 여기 초임계 엔티솔벤트 방법이 상당히 유망한 기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연속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지듀얼 솔벤트가 전혀 생성되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마이크로 파티클 또는 나노 파티클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보여줬던 장치는 이제 랩스케일이고, 그거에 이제 한 10배 이상 키운 장치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압력 같은 것들을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파티클 사이즈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을 아주 잘 튜닝해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드롭 딜리버리 시스템용에 상당히 응용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스템으로는 초임계 물을 이용해가지고 역시 이제 초임계 수를 안티솔벤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반응 시스템, 그러니까 리액티브 크리스탈라이제이션입니다. 근데 초임계 물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압력이 250바이고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600도씨까지 또 올렸을 때 밀도가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1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 상당히 강도를 하고 있고요. 디일렉트릭 콘스탄트가 이제 폴라한 솔벤트냐 non-폴라한 솔벤트냐 이런 걸 따지는 데 쓰는 결정인데, 80%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제로까지 떨어지는데, 아세탄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벤젠이나 이런 것들은 한 20, 사용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일정해놓고 온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에틸렌 클로라이드의 그 성질을 갖는 물성을 갖는 그 물을 얻어낼 수 있을 수도 있고, 헥산의 성질을 가지는 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엘렉트릭 콘스탄트 포인트에서 보면 이제 그런 변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은 이제 그 서로 팩하게 이제 그 서로 밀접해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스팀으로 되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수소 결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임계로 가면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온도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수소 결합이 굉장히 강한 어떤 액체, 그러니까 액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소 결합이 중간 정도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벌어져 있는 거, 그리고 수소 결합이 아주 없는 그런 것들을 초임계 상으로 이제 그걸 얻어낼 수 있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벤젠 같은 것들이 물이랑 전혀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랑 벤젠 섞여 놓으면 벤젠이 위에 뜨고 물은 밑에 가라앉는데, 온도를 올려가지고 초임계를 넘겨버리면 같이 혼합해 버립니다. 또 소금을 물에 녹이면 잘 녹는데, 초임계로 가면은 전혀 녹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런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물속에 잘 녹아있던 것들을 전혀 녹지 않은 초임계로 갑자기 변환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물이 용매고요. 초임계 수가 안티솔벤트입니다.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파티클 사이즈를, 파티클을 대조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분? 15분 남았습니까? 초임계 수가 그 폐하가 10이다. 그 상온에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그 200에서 300 도시에서 15에서 100기압까지 올라가면은 폐하가 한 5.5까지 떨어집니다. 그 초임계 수에서 350도에 250바까지 온도 압력이 되면은 폐하가 4.4까지 떨어집니다. 즉 저희들이 이제 미네랄 애시드를 전혀 넣지 않고 초임계, 그러니까 온도 압력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상태만 놔도 그 자체가 애시드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폴리머 디폴리머리제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테네프텔릭 애시드 그 폴리머 같은 것들을 지금 재생할 때 보면은 질산이나 황산이나 뭐 이런 미네랄 애시드를 쓰고 끓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시드가 있어야지 이제 그 폴리머 공격을 해가지고 디폴리머리제이션이 되고 거기에 케미칼을 회수를 하는데, 초임계 수나 초임계 메탄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초임계 아세톤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그 폴리머를 디폴리머리제이션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애시드 없이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배성명 교수님 통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게 반복되지만은 우선 몰레큘라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초임계로 가면은 그 오도가 그러니까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자꾸 루즈해져가지고 하이드로젠 본드 같은 것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엘렉트릭 콘스탄트도 작아지고 이오닉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도 작아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폴라한 솔벤트인데 극성을 가졌는데 논폴라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벤젠 같은 거 다 잘 녹이고요. 또 산소나 질소, 그러니까 알고 이런 것들도 다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 물에서 전혀 못 녹이던 것들을 이노기 소금이나 또는 이노가닉 같은 것들을 전혀 못 녹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성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스코시티가 작고 디퓨지비티가 높은 것들이 솔리드 리퀴드 인터페이스에서의 솔루트의 트랜스포테이션을 상당히 에피전시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결정 성장하는데 싱글 크리스탈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줍니다. 제가 오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의 배터리를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극물질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인데요. 이게 싱글 페이지로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로 떨어져야 되고, 스몰 파티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이것들이 상당히 적합합니다. 이 싱글 페이지로 떨어지는 거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만들 때 리튬 옥사이드가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코발트 옥사이드가 섞여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만이 많이 있어야지만 단위 매스당 에너지 덴시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차지 디스차지 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매스 트랜스퍼 문제 때문에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 효과가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로 가는 것들은 이게 자꾸 쓰면서 케미칼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일렉트롤릿에서의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디펙트, 그러니까 크리스탈 내에 어떤 디펙트가 존재를 하면은 그쪽에 먼저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퀄리티를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크리스탈을 싱글로 키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임계 수가 그러면 그러한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만족을 시켜주느냐 하면은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서로 프리시피테이션이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발트 옥사이드나 리튬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데 그거는 굉장히 빠른 히팅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가 초임계 수여이지만 호모지니아스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아스는 옥시데이션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반응에 의해서 싱글 페이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파티클은 인터미디에이트가 솔루빌리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노가닉 솔루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용해돼가지고 들어온 것이 반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메탈 옥사이드가 되면은 용해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뉴클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그런 파티클이 형성됩니다. 싱글 크리스탈 쪽으로는 이게 이제 디퓨지비티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크리스탈을 이게 지금 크리스탈이고 이게 유체 쪽인데요. 크리스탈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초임계에서 자랄 때 솔루트의 디퓨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액체에서의 디퓨전이 한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임퓨리티가 있어도 임퓨리티가 보통 이제 크리스탈이 자라나면서 자기 렉티스 구조랑 좀 다른 포린 파티클이 들어오면 리젝션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올릴 때 물만 넣고 자꾸 속으면 리젝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임퓨리티들이 되게 인터페이스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터페이스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모여있을수록 임퓨리티가 인플루전 돼가지고 디펙트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초임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상당히 높은 성질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해도인데, 용해도도 이거 지금 헤르니라는 분이랑 수술하는 사람이 카파 옥사이드에 대한 용해력을 측정을 한 건데, 초임계 영역, 그러니까 온도가 아임계일 때랑 초임계일 때랑 구별을 해보면은 우선 아임계일 때는 이온을 띠는,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인데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을 띠는 아이오닉이나 카티오닉 스페이스들이 상당히 존재를 하다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초임계로 가면 유일하게 이온을 띠지 않는, 그러니까 소금이 초임계에서 녹지 않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온을 띠지 않는 솔루트만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임계에서 결정을 성장시킬 때랑 초임계에서 시킬 때랑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해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재료로는 메탈 나이트레이트 같은 것들을 쓰는데, 이건 이제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는데, 그거를 초임계 상황에 안티솔벤트가 흐르고 있는 어떤 챔버, 그러니까 리액터에다가 분사를 시킵니다. 분사를 시키면은 이게 하이드롤리시스가 돼가지고 메탈 하이드록사이드가 되고, 이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 돼서 메탈 옥사이드가 되는데, 초임계 상황에 갈 때는 뉴트럴한 솔루트만 존재를 하고, 아임계로 갈 때는 이오닉 솔루트가 같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요건데 다른 페이지에,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로 얻어져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 옥사이드들이 이제 상당히 얻어질 찬스들이 서브 크리티컬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니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니튬 나이트레이트를 썼고 산화제로는 저희가 가산화수소를 썼고요. 요 가산화수소 뭐 산소를 써도 되는데 요것도 이제 초임계 상황이랑 아임계 상황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임계 상황으로 들어가면 요 가스가 완전히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산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산화가 잘 안 되면 요 이가가 그대로 이가로 와가지고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서브크리티컬에서는요. 요 초임계 상황에서 이 가스가 여기 잘 녹아 들어가면서 산화가 되면은 산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랑 반응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물질로 가게 되고 요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이제 싱글 페이지로 경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리튬 프리커서, 코발트 프리커서,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 뭐 이런 것들을 펌핑하는 장치고요. 필터고, 요게 이제 반응기입니다. 필터가 양쪽에 달려있고, 프레셔 레귤레이터가 있고. 그러니까 요 펌프에서 여기 이제 녹아있는 그 물들을 초임계 압력 이상으로 올린 다음에 우선 이제 많은 굉장히 가량의 물을 여기서 이쪽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초임계 상태에 수가 가득 차 있는 디액터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분사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 물은 솔벤트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초임계 상태가 되면은 안티솔벤트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자와 달리 반응이 더 첨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저희들이 제조한 건데, 한 6나노 정도의 그 파티클들을 얻어냈습니다. 저희들이 레지던스 타임은 1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400도 정도 되고, 압력이 300바에서 얻어냈고요. 파티클이 기존에 얻어진 다른 사람들이 발표된 거에 비해서, 페스팅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임퓨리티가 인트로션이 되거나 또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예쁜 크리스탈들이 나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고 XRD 찍어보면 상당히 순수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면은 FT3M이라는 스페이스 그룹을 갖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IM계 쪽에서 운전을 하거나 조건이 좀 틀리면 요거 이제 저희들이 샘플로 보여드리는 게 산화제를 전혀 넣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가 생기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임퓨리티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소니 거랑 저희 이게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에서 만든 이제 소니 프로덕트입니다. 2, 3마이크론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만든 게 이제 요거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입자 크기가 되고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는 저희들이 배터리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유망하다고 하는 리튬 망간 옥사이드. 여기 망간이 싸가지고 이쪽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업화된 건 없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이제 바리맥사 페라이트를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바륨 소스랑 페라이트 소스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1분 내에 이제 이런 파티클들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세리아 파티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방균제를 쓰는 겁니다. 징크 옥사이드. 또는 자외선 차단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도 나노 사이즈로 만들면 이제 화장품 같은 데 이제 이용이 되거나 또 섬유 같은 데 넣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외선 차단 섬유, 뭐 스타킹, 모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양으로 많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싱글 옥사이드 또는 더블 옥사이드 심지어는 트리플 옥사이드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초임계 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메탈 옥사이드의 파티클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고 아주 좋은 초임계수가 그런 좋은 파티클을 만드는데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방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싱글 페이지의 크리스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여기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영역의 파티클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을 하면서 이제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정생산과제도 했고 미래화천과제도 시행을 했는데 이 연구를 다른 데서부터 지금 발표하는 데까지 도와주신 이윤영 박사님, 최대기 박사님, 김재덕 박사님, 윤경선 박사님, 그 다음에 박정민 씨, 장선철 씨, 성규호 씨, 구성모, 태준, 이정우, 전창석, 윤종로, 김용현 씨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